안녕하세요. SPI 상업용 부동산 TV 김필립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산물을 배달시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들 이제 수산물 하면 바닷가나 포구에서 건져 올린 팔딱팔딱 뛰는 신선한 수산물만을 가장 최고로 치고 그걸 먹었던 기억들을 떠올리십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집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배달시켜서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 남해 끝에 회도요, 모임이 오늘 저녁이면 아침에 주문하고 저녁에 집 앞에서 배달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수산업의 유통을 혁신하고 있고, 리테일의 산업을 새로운 분야로 이끌고 계신 얌테이블의 주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얌테이블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네. 아직도 이름조차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얌테이블이 어떤 회사고 언제 설립됐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 얌테이블을 2017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 김양한 이사님과 제가 네. 만든 회사와 합쳐서 설립을 하게 됐고, 고객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수산물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수산물을 쉽게 먹을 수 있게끔 파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산물 하면 네. 그 신선한 회를 중개한다던가 네. 실제로는 본인들이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지 않고 이제 정보만을 서로 중개해서 이제 횟집을 운영하시던가 아니면 어장을 운영하시는 분과 이제 소비자를 잇는 이제 흔히 말하는 O2O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얌테이블은 그거와는 좀 다르시죠. 산지와 소비자 연결하는 중개형 산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수매 또는 가공까지 다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판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산물에 대한 품질.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사지 않는 이유가 품질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가장 많이 안 사거든요. 네. 근데 그 품질을 저희가 핸들링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으면 고객들한테 이게 진짜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산도 직접 하고 있고, 가공이나 또 바로 즉석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얌테이블은 생선이나 수산물들을 어디서 가져오세요? 아니면 직접 어장이 있으세요? 직접 어장을 운영하는 거는 아닌데, 어장들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네. 생산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다양한 어선들과 전략적인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이게 물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하고 김영환 이사님하고 합병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얌테이블 자체는 17년도면 3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 전에는 각각 대표님과 이사님은 어떤 업을 하시다가 합치게 되셨어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비슷한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두 쪽 다 했었었고, 저희는 이제 수산물 기반한 온라인 사업을 했었었고, 김양하 이사님은 이제 농수축산을 아우르는 그 몰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몇 살 차이신데요? 한 20살 아, 그러세요? 정도 이제 나서 문제가 많을 거다라는 오해가 많으신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 달라서, 네. 저는 이제 수산물에 대한 인사이트와 또 산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사님은 좀 경영 컨설팅을 평생을 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 또 회계적인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가 있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영역에 계신 두 분이 만나셨는데 제가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얌테이블에 이제 탄생하게 된 거를 이제 자발적 합병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세요. 얌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자발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의 회사로 탄생을 시키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아무 진통이 없으셨어요?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경영 컨설팅 전문가라든지 회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회사 내에 좀 배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뜻이 같았고, 서로 자발적인 합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은 스타트업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인수합병 관련된 기업들도 실사도 하다 보니까 그 자발적 합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업력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현재 얌테이블 뭐 예상되는 2020년 매출이라든가 어느 정도 볼륨을 하고 계세요? 지금 상반기 마감했을 때 200억을 넘었고, 네. 저희가 수산물 자체가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럴 때 급작스럽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또 아이템이다 네네. 보니 그쪽 하면 한 500억 이상 이제 네.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래킹을 네.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좀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네. 다 완전히 변한 것 같고, 온라인 커머스 기업으로서 이제 변한 점들은 그전에는 하나씩 사시는 고객들이 여러 개를 산다든지 또는 한 번도 온라인에 구매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 그래서 좀 급작스럽게 매출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준비를 못한 저희 또 패착도 좀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지금 네네.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맷집이 단단해지신 기업들이 네네. 저는 더 많을 것 같고요. 암테이블도 그 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암테이블을 겉에만 놓고 보면 여러 이제 먹을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의 저 윈도우 쇼핑처럼 그냥 그거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모든 게 암테이블이 한다고 보지 않고 다른 제3자 이제 판매도 중개하고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암테이블은 여타 이제 수산물 유통하시는 분들과 또 직접 어민들과 이제 다른 관계들을 맺고 더 파트너처럼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생각이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대표님께서 하시던 게 그런 쪽이셨나요? 일단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사업을 안 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철학이긴 한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물러야 되고 하지만 어민들과는 상생을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못 살게 굴고 생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저희 역시도 불이익이 따르는 거고, 어민들이 그렇죠. 잘 되면 생산량이 많고 늘어나면 또 뭐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후한 민심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민들과 협업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공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해썹 인증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네 해서 인증 다 두 공장 다 받아져 있습니다. 통영에 있고 거제에 있고 거제에 있고. 경기도 광주에 있고 네. 서울 성수동에 있고, 그러면- 가공 공장은 이제 네. 성수동하고 경기도 네. 광주. 아, 원물에 대한 네. 이제 프로세싱은 산지 네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좀 더 보관 기간이 긴 제품들에 대해서 어디서 생산하세요? 산지에서 거의 원물은 다 만지니까 네. 산지에서 다 핸들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를 가공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경기도 광주나 서울 성수 음. 공장에 올려서 그쪽에서 가공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공한 데에서부터 소비자까지는 배송 기간을 보통 어떻게 잡으세요? 그냥 당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오늘 저희가 생물 위주로 또 그 냉동식품도 하고 있지만, 냉장 제품들을 워낙 많이 만들고 있어서 그런 네. 제품들은 그냥 오늘 만들어서 오늘 출고가 제 목표고 목적이기 네. 때문에, 그래야 진짜 집에서 먹던 맛들을 고객들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고, 당일 생산해서 당일 출고하는 걸로. 네. 여러 가지 특히 요식업이나 음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확고한 철학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게 또 경쟁력이 되기도 하세요. 그래서 얌테이블의 경쟁력은 결국 자기의 철학에서 나올 텐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가장 목숨같이 여기고 이제 지키는가? 예를 들면 맛이냐, 청결도냐, 신선도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몇 가지를 좀 꼽아주시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맛보다는 이제 신뢰인 것 같고요. 네. 품질인 것 같고, 철학은 일단 품질과 수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사람이 먹어도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 네네. 굳은 철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뛰어난 품질을 뭐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전달을 하려면 빠른 소비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직접 만든 제품을 고객들한테 전달하자. 이게 그냥 제 철학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하고 거꾸로 구별되는 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여러 SNS라든가 광고에서 보여지는 음식들은 이제 신박함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봤던 맛, 뭐 어떤 맛의 조화, 그리고 신박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데 얌테이블의 대부분의 메뉴들은 보편타당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아는 그런 메뉴가 많다고 생각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믿을 수 있는 신선한 수산물이 이제 가장 제1의 가치처럼 보이는데, 바꿔놓고 말하면 이것도 요식업이기 때문에 구미를 당기게 하는 자극적인 시각적 콘텐츠라든가, 여기 쇼핑몰에도 얌테이블이 출연하고 또 시식도 하고 연예인이 보여주기도 하고, 거꾸로 어업에 들어가서 어업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인 가치를 하고, 이런 부가가치들이 넓은 영역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얌테이블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생산 위주의, 어떻게 하면 신선하고 빠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걸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가치에 좀 일어나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계신 게 맞나요? 이 코어가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산물을 뿐만이 아니라 뭐 네. 자기가 직접 키운 뭐 돼지라든지 또는 키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을까? 네. 근데 믿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어디에 자원을 써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강화를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저는 생산이라고 보고, 생산부터 또 키우는 과정부터 누구나 네. 볼 수 있게끔 하나의 네. 화면으로 볼 수, 눈에 담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고객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렇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만들어 보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여러 특성이 있는데요.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온라인을 한다는 방법은 결국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법이 이제 산지에서 소통하는 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소비자가 구매를 해보기 전에 먼저 제품의 문자로 된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보고 소비자가 결정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이제 구매 후기도 또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 제품을 접하거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제 오프라인 같은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스스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이제 브랜드력이라고 해서 제품에 느껴지는 일관된 하나의 가치가 이제 제품만 봐도 나와야 되는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브랜딩력이 이제 좀 생기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브랜드를 받침해 줄 수 있는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소비자한테 딱딱 꽂아줄 수 있는 IT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취지로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얌테이블이 해오신 수산업,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꿈꾸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얌테이블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 2.0을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소비자를 향한 철학을 또 키워나가시는지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